안녕하세요. 정발총각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사실 인식 부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묻어두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딱 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이유들 중 혹시 하나라도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낮은 자존감은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 자신의 욕구에 맞는 방식으로 사랑과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착 트라우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활성화하는 남녀 관계의 경우 헤어지는 것이 심각한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성장 단계에서 자기만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슷한 자질을 가진 파트너가 마치 영원히 알고 지낸 나만의 반쪽,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끌릴 가능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죠. 일찍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높은 수준의 갈등, 불안정성 또는 불일치와 연관시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많은 저항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환상을 버리라고 강요함과 동시에 이미 형성된 불안형 애착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몰 비용 오류, 썬크 코스트 이펙트가 있죠. 이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계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했기에 다시 누군가와의 이러한 수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매몰 비용 오류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시낭인들 아시죠? 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한편 마음이 아프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 그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데이트 상대가 조만간 변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품는 것은 사실 실망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앞에 레드 플래그스, 적신호를 보는 능력도 흐리게 합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배가 고픈데도 부스러기라도 계속 먹다 보면 결국 한 끼 식사가 되겠지? 이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 그냥 암만 주워 먹어봤자 결국 배만 고픕니다. 불만족스러운 남녀 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믿는 대로 보겠다. 믿는 대로 보겠다?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문화, 가정, 환경 또는 현실이 주는 메시지로 인해서 연애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연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부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직업이나 학교 전공이 나를 정의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연애 상태, 내가 그 애인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연애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일단 내릴 수 없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연애에 대한 환상을 붙잡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6번째로 파트너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파트너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본능에 일단 의문은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경우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7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연인 관계를 끌고 가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평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거나 혹은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라고 하네요. 그 결과 사랑은 뭐다? 쟁취하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갖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접근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8번째, 궁합과 케미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초기에 강한 케미가 있을 때 이것을 궁합으로 착각하고 결국 위험 신호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환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환상이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일부가 그냥 막 폭삭 주저앉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9번째, 관계의 기복이 롤러코스터 맨키로 조낸 심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비록 최저점이다 하더라도 예전에 최고점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최고점이 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이죠. 조만간 상승장이 올 것이다. 내가 가지고는 이 코인 언젠간 떡상할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슴속에 계속해서 묻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글쎄요, 쓸데없는 희망? 아무튼 이러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갑자기 흥분되고 따라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언젠가 내 코인 떡상하면 뭐 사야지 지금까지 그냥 맨날 방구석 처박혀 있었는데 조만간 나가서 나도 뭔가 멋진 사랑을 해야지. 이러한 어떠한 그 희망회로 머릿속에서 빠르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원래 남녀 관계는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그냥 힘든 시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녀 관계는 힘들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죠. 인간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 아니면 자아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는 자아를 괴롭히거나 단절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안정을 주는 힘이 되어야 하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건강하지 못한 관계, toxic relationship,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이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나는 건강한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